경쟁자들인데 저 경쟁자들하고 나하고 본인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? 비교하면 내가 내 말하고는 묘하지만 경력을 비교하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위 아니겠어요?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정치판은 오래됐다 그래가 그 점수가 가산점 붙는 게 아니고 예. 오래돼서 이게 자꾸 이 지지율이 꺾이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게. 근데 요즘 정치판은 뉴페이스 이 새로운 거 신선한 거를 좋아합니다 국민들이. 나는요 정치는 오래 했고 나이도 먹었지만 진짜 뉴 페이스지. 안 그래요? 뉴 페이스입니다. 나는 이준석 그 후보가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됐잖아요. 이거는 이준석 현상은 장기표 현상의 한 전조입니다. 이준석 씨 같이 전혀 말하면 대표들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런데 당 대표가 됐잖아요. 물론 젊은냐 뭐 나이들은 차이는 있지만 나도 그런 신인이거든. 신인.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출마. 뭐 나도 약간 좀 염치가 없는데 그러나 신인이나 마찬가지지 사실. 그래도 내 생각이 신인이에요. 내 생각이 여기요 제대로요 정보 문명 시대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. 나는 그걸 쫙 준비해 있는 사람이지. 즉 신문명 국가 비전.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제대로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장기표 위에는 없습니다.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.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아마 보는 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들 입장, 아유 저 선생님 코미디를 하나 아니면 과대 망상증 걸려있나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?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마 오늘 우리 최보식 선생하고 이래 대화하는 거요. 또 우리 최보식 선생이 책임을 좀 져야 돼. 내가 그 옛날에는 실제로는 안 그런데 친북 좌파 뭐 빨갱이로 이렇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을 때 그래도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재생된 거야. 부활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장기표 씨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거는 우리 장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살아오신 어떤 그 자세라고 정치 출마가 다르고 선거 출마가 달리 뭐 민주화 보상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지. 뭐 선거 출마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의욕이라든지 뭐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게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철학에 동의 안 한 게 아니라 철학을 모르죠. 안 그래요? 뭐 알 기회가 없었지. 그런데 사람이 반듯하면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. 나는 그래서 뭐 흔히 옛날에 능력이 중요하지 뭐 도덕성 너무 따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. 도덕적이어야 좋은 정책도 낼 수도 있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압니다. 그리고 또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. 나는요 국민을 믿습니다. 지금도 이거요 이 뭐 정권 교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. 하나하나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왜 저 사람들은 권력 갖고 있죠.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다 저것대로 갖고 있죠. 돈 갖고 있죠. 인맥 갖고 있죠. 특히 언론도 갖고 있잖아요. 이런 점에서 따지면은 정권 교체가 과연 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을 나는 믿는 거예요. 왜 이렇게나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세력을 또 연장시켜 줄 국민이 없지. 그래서 나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을 믿습니다. 근데 지지율이 지금 1%도 안 되잖아 지금. 아니 아직 그게 안 들어갔죠. 저 여론조사 항목에도 안 들어갔죠. 그런데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. 들어가도 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. 국민을 믿는다. 그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
보도를 해주면은 지지가 되죠. 언론 노출 빈도에 따라서 지지율이 결정됩니다. 심지어는 윤석열 씨 같은 사람도 언론에 많이 나오면 지지율이 높고 언론에 제대로 보도 안 되면 그냥 지지율이 좀 내려가요. 그러니까 언론 노출 빈도가 중요해요. 언론은 왜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최정일이 보도를 하고 이 다른 이 군수 후보는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? 그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이유가 있죠. 국민 지지를 뭐 보고 이제 대충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. 말하자면 우리 장 선생님 뜻은 존중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뭐 굳이 뭐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뭐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언론 여기에서 이제 사실 또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어요. 뭐냐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인기를 끄는 거야.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사죠, 사실.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이니까. 그런 면이 있죠.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보도를 하면 좋다 이거야. 근데 그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. 완전히 그냥 가십성만. 가십성 얘기. 이런 거가 오히려 뉴스거리가 되거든. 그게 재밌거든. 근데 그래.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미가 그게 재밌어 하니까. 그 이게. 재미로 살면 이제 국민이 그런 대접밖에 못 받지. 국민이. 그래서 사실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. 나는 이미 인간적으로 상당히 검증된 사람 아니에요. 그래서 내 말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사람이 뭐 인간들 검증됐다 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출마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. 이미 출마하니까 뭐 주변에 옛날 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도 있을 것인데 이 주변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? 또 당기표 또 출마하라 딱 이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. 그런 사람 많아요. 일반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 나 너무 모르면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조금 아는 사람은 그 양반 또 뭐 출마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져 보면 내가 출마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래도 또 나를 또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솔직히 내가 뭐 돈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정도 사무실이라도 없고 또 3천만 원 등록도 했잖아요. 이랬으니까 또 지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이거 보니까 사모님은 거의 뭐 손을 벌써 들었더만. 아이고, 저 양반 뭐 자기 뭐 하는 거고 뭐 이래 되는 거지요. 그렇지. 솔직히 말해 그래. 우리 집 사람이 뭐 아이고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사람이 꼭 말릴 일도 아니에요. 왜 뭐 자기 보고 내가 동구에 오라 하는 거 동구에 아니 뭐 동구 가져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나도 우리 집에 보태지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또 저 주택 연금에 95만 원씩 나오고 그 사는 집을 그걸 했다면서 뭐라 그럽니까? 영목이지. 영목이지로 해가지고 예, 계속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. 월 얼마서 그죠? 네. 음. 그러니까 뭐 그 굴무죽을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. 그 보면. 오래 살면 이익이죠. 오래 살면 오래 살게 생겼어요. 뭐 이 꿈을 이룰 때까지 죽지도 먹지도 않아야 되는데 뭐 오래 그러니까. 사셔야죠. 오래 살 거예요. 근데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도 또 우리 집 사람들 만나면 뭐 대단할 일 왜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안 듣겠어요. 친한 사람들한테. 뭐 그냥 뭐 그냥 연례 행사 생각하겠죠. 뭐 선거 때는 하면 출마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. 뭐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뭐 일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. 저는 한번 막 이혼할 뻔했어요. 언제요? 한 15년 전인가. 어제 황혼 이혼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조심하지. 굉장히 조심해. 말 아주 조심하고. 안 쫓겨나야 돼. 지금 쫓겨나면 어디 가서 갈 때. 사무실에서 주무셔야지.
여기 아유. 뭐 야전 침단 놔두는. 그래도 여기 하루 이틀이지 못해. 난 또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여기 오래 못했어. 그래 우리 집 사람한테 잘해야지. 잘하고 있어요. 나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이런 거를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지금 그런 짬이 있습니까? 아이 짬이 있어야지. 그게 제일 중요하지.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.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. 지금 우리 장 선생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한 40%대 임기 말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그건 어떻게 보느냐면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도 문제인데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. 그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허상일 수가 있어요. 상당 정도는 한 10% 정도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최대 고객이 누구냐? 정부 여당이에요. 정치적 탄압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왜 이 지지율이 난 높다고 보느냐면 지지율이 만약 떨어져 버렸으면 한 30%대 밑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여당 후보가 전부 다 뭐 전부는 이제 대부분이 다 문재인을 깔아뭉갭니다. 근데 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당 후보 지지율이 여당 후보들이 이걸 못 깔아뭉개는 거야. 옛날엔 다 깔아뭉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 이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결사적입니다. 결사적. 그래서 살기 위해서 결사적이다 이게. 그래서 이게 좀 지지율이 좀 높은 점이 난 있다고 보고 상당 정도는 그게 얼마만큼 무슨 뭐 조작했다가 아니라 약간의 그 설문 문항만 좀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3, 40대, 50대 초반 직장 가진 사람들 아니습니까?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좋은 거예요. 노동 존중 계산하는 것도 좋고 이 다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지지를 해요.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장 선생님 지지를 못 받겠군요. 그러면. 그건 내만 지지 못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뭐 정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지지를 별로 못 받죠. 그래서 3, 40대, 50대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. 그 지금 제일 우리가 믿을 때가 20대, 왜 청년 실업이 많은 알바. 이 나라가 지금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알바 천국이잖아요.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정권 싫어하고 그 다음에 50대 이상 이 사람들은 이 정권 싫어하죠. 왜 싫어? 50대에서. 50대 이상은 우선 자기네들은 안정된 직장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 정권한테 별로 덕받을 게 없고 또 이 사람들이요 대체로 애국심이 있습니다. 나를 걱정하는. 그래,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. 그래서 또 이 사람들하고요 20대하고 이해 공동체예요. 왜? 이 50대, 60대의 자녀들이 20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가 하나 있으면 이 실업자, 이 젊은이만 고통이 아니라 한 50대, 60대 제가 아버지, 어머니도 고통스럽잖아요. 이게 50대, 20대하고 50대, 60대하고가 이게 이해관계가 일치하고. 그 장 선생님 접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? 세대별로 보면. 나는요. 지금 우리 나는 20대보다 20대 위에 있고 젊은이들과 20대는 우리 장기표 선생님에 대해 압니까? 근데 앞으로 알게 돼 있지. 왜? 나야말로 늘 앞이네요. 지금 현재가 아니고. 현재도 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나야말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있거든. 나는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이 장기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때가 있는 겁니다. 이걸 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내 때가 지금 온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확신합니까? 나는 확신하지. 나는 이것이요. 나는 지난날 민주화 운동도 신앙으로 해온 사람입니다. 나는 그리고 역사가 부른 사람이에요. 나는 이 역사의 소명의식, 역사적인 소명감 때문에 내가 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역사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. 내가 아니면 이 나라요 곤란해집니다. 내가 망한다는 말은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. 곤란해집니다. 그리고 국민이 또 어려워집니다. 국민의힘 경선까지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
본인 성적표 어떻다고 봅니까? 성적표?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내가 이제 우선요 8명 뽑는데 들어가야죠. 본선에.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지. 만약 8명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여론조사로 결정하죠. 여론이 그게 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언론이 막 계속 특정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침 당에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알리게 되면 한 8명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제 상당히 내가 이 본선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. 왜 정책도 있고 또 하나 내가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도 굉장히 있어요. 확장성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진보성에 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도 지지를 할 수 있죠. 즉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나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지. 그래서 내가 이 본선 경쟁력을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좀 유명만 해지면 유명하죠. 지금도 유명하죠. 아니 그건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만 조금 유명하지 대중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. 대중적으로 이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? 근데 그건 이제 내의 진면목을 보여줘야지. 뒷면만 보여줘도 뭐 그게 꼭 인기를 얻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? 그건 보장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나를 좀 제대로 알아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까? 열렬히 지지하지.